선생님 여기 좌석 불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관객이 보일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소나기로 운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다. 나 열심히 구경했다.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한여름에 무더운 한여름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게 바로 이 말쟁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은영 아니고 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연구소에서요 연구를 했대요. 박수를 10초에 30번 이상 치면 친 사람이 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장수할 확률, 건강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10초에 30번 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쟁이 콘서트를 왜 가지고요. 삼성전자, 국민연금, 서울특별시, 제주도 어느 곳에서도 협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로또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30억 할 수 있는 이 로또 무진장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잘 해주시면. 자, 박수 준비하면 아싸 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자, 다시 한번 박수 준비! 아싸!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합니다. 나 30번 쳤다. 30번.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전증입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네. 진짜 드립니다. 예. 자,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요. 문제를 맞추실 적에는 그냥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오른손 손 드시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문제를 맞추신 분한테 손을 드셔서 얘기하신 분한테 기회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그때 자, 양손 드세요. 양손 드시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양손 드신 분한테는 더 기회를 드려요. 근데 그때 자, 양손 드시고 일어서서 나는 행복해! 하시면 그분한테 더 기회 드릴게요. 근데 그때 양손 들고 일어나서 옷까지 벗으면 그분은 퇴장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 더하기 1은? 2. 나는 행복해! 2. 자, 이번 문제는 맞추신 분 왼쪽에 있는 분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맞출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 양손을 들고 나는 행복해 하시는 분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자, 뛰는 놈이 자, 나는 놈? 네, 나는 놈. 네. 연습 문제였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자, 이쪽 분 옆에 분한테까지도 간다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손을 들고 자, 나는 행복해! 네, 맞추시는 거예요. 자, 뛰는 놈이 나는 놈. 나는 놈이 나는 놈. 나가는 놈! 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분까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자, 그럼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돼요. 근데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남편이 막 그냥 1000만원씩 갖다 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딴 땅이 막 평당 2000만원씩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옆에 연세대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저 오늘 여기 올 때 20분 걸어서 왔거든요. 그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죠.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는 운동이죠.
수영장 가서 하는 것도 운동처럼 아무 때나 그냥 웃긴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운동처럼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운동이니까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바닥을 보면서 하! 옆사람 보면서 하하! 잔자를 보면서 하하하! 와, 정말 잘하십니다. 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웃을 때는 3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첫째! 잘 따라해도 선물 드립니다. 첫째! 몇 번째? 몇 번째? 첫째! 자, 드립니다. 자, 첫째. 자, 저를 따라합니다. 크게 웃는다. 자, 크게 웃을 적에는 아 해보세요. 아. 자, 내 주먹을 옆 사람 입에다가 담어. 자, 옆 사람 입에 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벌려서 운동합니다. 크게 웃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자신감? 나 오늘 여기 말쟁이 콘서트에서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나 우리 수아 서울대 모르겠다는 자신감. 행복하게 살겠다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하! 하하하! 와, 정말 잘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둘째! 길게 웃는다. 자, 선생님 제가 손바닥 펼쳐보세요. 자, 손바닥. 자, 그 위에 레몬 들었어요. 빈초산을 부었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먹는 거. 하나 둘 셋. 어때? 입에 침이 고여 안 고여요? 보여줘.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이 뇌관계에서 엔돌핀, 엔케팔린 같은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낸답니다. 자, 길게 웃어볼게요. 자, 저를 따릅니다. 하하, 하하하. 자, 우리 수아 할머니 보겠습니다. 잘하면 선물 나가요. 자, 10초간 웃겠습니다. 시작! 와, 정말 잘 웃는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요 오장육부가 운동이 돼요. 어떤 운동도 오장육부를 운동시키는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확장돼서 호흡절도 하면 운동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도 돼요. 너 웃어서 그 몸이냐? 웃어서 이 정도가 된 거야. 안 웃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정말 웃어서 이 정도야.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근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옆 사람 웃는 거 구경하는 사람, 돈 세고 싶은데 셀 돈이 없어서 옆 사람 돈 세는 거 하나 둘 셋 넷 따라 세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잘 웃는 분 선물 나갑니다. 원장님, 부부님 보겠어요. 잘 웃는 분 선물 나갈게요. 우리가 10년 만에 친구 만나서 어떻게 해? 박수 치고 하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하! 박수 치고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 사이에 초이스, 어느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생이 콘서트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추억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남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 신년의 말쟁이 강연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남유주입니다. 네, 오늘 예뻐요? 굳은 날씨에도 우리 말쟁이들을 위해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환영합니다. 앞서 재미난 웃음과 즐거움을 주신 강은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콘서트는 5분의 강연과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강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쟁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제가 먼저 운 띄워드릴게요. 말하는 대로 쟁취하는 이상적인 모임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멀리 앉아 계시긴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겼나요? 네, 제가 좀 멀리 앉아 계시긴 한데 선물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네, 선물 드릴게요. 처음으로 사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진심을 담은 제 마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말쟁이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말하는 대로 쟁취하는 이상적인 모임입니다. 2013년 첫 강연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제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항상 연말에 하다가 이번에는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하게 되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말쟁이 강연 콘서트는 몇 회일까요? 이번 진짜 선물 드릴게요. 네. 엄청 빨리 드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어? 저 이거 한 번에 못 맞추실 줄 알고 다음 이거 준비했었는데 네, 자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핸드메이드로 핸드메이드로 포장만 핸드메이드입니다. 제가 매일 먹는 발포 비타민입니다. PPL 아니고요, 협찬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니까 좀 부담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말쟁이 강연 콘서트 올해 8번째를 맞이하는데요. 저도 2015년에 강연자로서 이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준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었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당일날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감도 있었고 무대에 올라가서는 다 보여줬다는 그런 뭔가 성취감과 뿌듯함,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지금 우리 강연자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강연자분들께 혹시 잘하라고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을 것 같죠? 지금 질문이 조금 잘못됐나요? 혹시 용기 내서 한번 해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선물 드릴게요. 네. 진짜? 사실 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머리 가시번 예쁘게 하시고 네. 손을 아까 굉장히 소심하게 이렇게 드셨거든요? 네. 어쨌든 네,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 우리 강연자분들께 한번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항상 함께 했고 봐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기
눈치 게임일 것 같은데 오늘 2024 신년의 말쟁이 강연 콘서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와! 우와! 진짜 0.1초! 사실은 아까 복권을 못 받아서 아, 네. 정답은요? 나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나. 네, 맞습니다. 여기 한시간에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네, 선물 그것도 제 핸드메이드 포장. 네. 네, 그러면 우리 강연 콘서트에 앞서 이번에 8번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약 10여 년간 우리 곁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로 항상 함께 하셨던 김철민 회장님의 격려사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쟁이 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차량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도 몇 분밖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쟁이 회원님들이 우리 강연자들 나오시면 경계해 주시고 성원을 충분히 굳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들은 다 하셨어요? 이중 주차? 3주?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전원에게 주차비 전액을 12개월 할부할 수 있게 제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연자분들 나오시면 이렇게 박수 좀 주시고 또 큰 소리로 환성도 좀 질러주시면 훨씬 용기를 갖고 강연을 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박수! 환성!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주시면 연구에 의하면 꽃다발 주시는 것보다 13.4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호까지 같이 주시면 그거의 2배, 26.8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박수! 환호!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2024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우리 말쟁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철민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열기가 올라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쟁이 강연 콘서트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강연자분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강연이 끝난 후에는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오신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서는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 포토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강연자를 소개하실 홍수미 멘토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쟁이 홍수미입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 마지막 무대에 올라섰었는데요. 오늘 또 여기 서보니까
또 느낌이 기분이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파벳 L이 들어가는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러브. 오, 리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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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브, 러브, 레브, 런 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아가고 행복하게 웃고 그리고 함께 배우는 이 자리 모두에게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처음 강연자는요. 이렇게 인생의 4가지 지혜가 아니고 5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신의 인생을 노래로 부르고 계시는 멋진 분이 계신데요. 자신만의 목소리로 명품 보이스를 뽐내고 계시는 말쟁이의 이향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가문의 영광 매일매일 노래를 하는 노래 강사 이향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눈길을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트를 보내면서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잘 모르는 남자가 있어도 날려주세요. 저는 책임 못 져요. 여러분 혹시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에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나이는 하면 여러분은 숫자라고 외쳐주시고요. 제가 마음이 하면 진짜라고 외쳐주십시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고맙수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덕면 서광설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혼자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저는 대학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절 대학 가는 친구가 너무 부럽기도 했고요.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보험 컨설팅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 수석팀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늘 무언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관광융복합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적 장학생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며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입학한 그때 제 나이는 50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강사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강사를 지냈던 후배의 도움을 받아 저의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기의 소개로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한 강사 인파워먼트 과정을 수료했고요. 노래, 웃음, 레크레이션, 스피치 전문 강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오늘 저에게 강연 무대를 주신 곳이죠. 2022년 11월 미서비스 아카데미의 스피치 과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사 인파워먼트 동기쌤을 만나게 되었어요. 쌤, 제가 자격증은 땄지만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향란쌤은 노래할 때 목소리가 너무 예뻐. 자기가 잘하는
그거를 하면 되지. 맞아요. 제가 힘들거나 우울할 때 저에게 힐링이 되줬고 저에게 힘이 되줬던 바로 그것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노래 강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강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제주 소라도 공부를 해봤고요. 일반 노래나 트롯을 제주어로 개사를 해봤습니다. 제 강의 노트가 한 장씩 한 장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이력서와 강의 계획안을 가지고 보건소, 주민센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를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보 강사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만할까? 포기해버릴까? 아니면 내가 20년 했던 보험 컨설팅을 다시 할까? 저는 수많은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쯤에 포기할 저였으면 도전을 하지 않았겠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검색하는데요. 제주 노인복지에 가다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다. 저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력서와 강의 계약안과 조그만 간식을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한 여자 부장님께서 강의 계약안 한번 얘기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를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께서 강의 내용이 좋다고 하면서 노래 강의가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대답을 듣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양란 노래 강사님 맞으시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양란 노래 강사. 네, 맞습니다. 했더니 몇 월 며칠 날 저희 제주시 동부 노인대학에 와서 노래 강의 한번 해주세요. 저는 뛸 듯이 기쁜 마음을 누르며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시게 되셨나요? 했더니 지난번에 노인복지학원에 오셨죠? 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양란 강사님의 열정을 보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원하던 첫 노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노래 강의가 있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수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 수없이 연습을 하는데요. 강의실에 도착을 하게 됐네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가봤더니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 합해서 한 4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노래로 행복하는 그날까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노래 강사 이양란입니다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굴은 지금처럼 빵긋 웃었지만 제 등에서는요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노래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드렸더니 3분에게 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노래 강의를 마치고요. 나오는데 담당했던 부장님께서 너무 수고했다고 다음에 또 연락 주시겠다고 답을 들으며 저의 첫 노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간절함을 가지고요. 주민센터, 보건소,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2023년 8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감동이 벅찬데요. 건입동 도시재생센터, 이도이동 주민센터, 연동 주민센터, 심지어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 제가 노래 강사로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떨립니다. 그날을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노래를 하는 노래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노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저는 노래 강의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거든요. 저는 노래쇼 회원님들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표정, 몸짓,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는 엔돌핀이 팡팡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그시 드신 시니어분들이 제 말을 따라서 하십니다. 신기하죠?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노래 강의가 15주차 강의가 끝나서요. 마지막 종강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익었지만 멋지고 스카프를 가지고 제가 멋있는 옷을 입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멋있는 엘레강스 가방과 스카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들은 프리 워킹쇼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커플을 지어 앙드레김 엔딩 포즈 아시죠? 앙드레김 엔딩 포즈 이렇게 이마를 맞대는 거예요. 부부팀이 있었는데 제가 진하게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앙드레김 엔딩 포즈를 하고요. 또 한 번 깔깔이나 웃었습니다. 그렇게 종강 파티가 끝나는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노래 수업이 어떠셨나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뻔한 대답 아시죠? 좋았어요. 아유 좋았어요. 이영란 강사의 노래 너무 잘 가르쳐줘요. 네, 그렇게 다 얘기를 한대요. 한 85세쯤 되어보는 어르신이었어요. 눈물을 불썽불썽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이 이 나이에 나 끼워주는 데도 없고이 아무 데서도 나를 반기지 않는데 여기 노래교실 와보나 저 동생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저기 저 통통 튀는 이양난 노래 강사도 잘해주고 노래교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노래 강의실은 그 순간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이거구나. 노래가 줄 수 있는 행복. 저는 제 노래 강의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행복이고 힐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 노래를 통해 행복을 선물하는 중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제가 노래로 행복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탐나문화제 제주어 부르기 대회 제주시장상을 받은 곡입니다. 제주 할망들의 애환을 담은 가사입니다. 감수광이라는 노래 제가 저렇게 개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불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떨리고 설레이지만 짧게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날아오르는 중인 말쟁이 오진미입니다.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강연자는요, 저와 미모 빼고는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말쟁이의 미모 1인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소개해드릴 강연자님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2인자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닮은 점이 있거든요. 저처럼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날개를 활짝 펴서 헐헐 날아가는 중입니다. 제주에서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더 뻗어나갈 MC계의 요정 고미라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갈 MC 요정 말쟁이 새내기 고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기업 신입사원에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내다가요, 해가 바뀌면서 올해로 6년째 제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오기 전까지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기업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그 런칭 행사에서 제품 설명과 함께 전체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갈 진행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팀원들의 추천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너무 막막한 마음에 하기 싫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성격상 대충 하는 법은 없어서 그래, 이왕 하게 된 거 열심히 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많은 관객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그날의 그 무대에 섰을 때 긴장과 설렘, 그리고 그 벅찬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요, 이거다.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확히 4개월 뒤에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준섭쌤. 사실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20대 초반 대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처음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나 고민한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겠죠. 지원하는 방송국마다 오디션마다 매번 떨어지기 일쑤였고, 어쩌면 탄탄대로였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데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매진하는 그 시간이 저는 마냥 행복하게 느껴졌고요.
어느 순간 그 실패 또한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미라야, 너는 참 다양한 일에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움직이게 하는 3가지 힘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둘째,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긍정적 정서에서 오는 행복감입니다. 이 3가지가 제가 지치지 않고 언제나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요, 제가 똑똑하거나 또 유창한 언변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인상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해 보이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말하는 직업이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아나운서나 리포터 방송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꽤나 마음에 드는, 제 마음에 드는, 그리고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과연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평소 이미지가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었던 저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새까맸던 머리를 브라운 컬러로 염색을 했고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말하는 그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신문 기사를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간판들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도 저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발음과 속도에 신경을 쓰면서 평소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MC라는 직업으로 마이크를 잡게 되었고요. 리포터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고, 또 그 당시 작은 방송사의 아나운서로 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보이나요, 제가? 잘 안 보이나요? 좀 대답을 빠르게, 좀 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배우 감사합니다. 나중에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 기프티콘 좀 선물해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무슨 일 하는 사람 보이시나요? 네? 헐리는 뭐요? 모델. 네, 이쯤할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은 답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잠시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원장님 눈 감아주세요. 유일하게 원장님만 보이네요, 지금. 자, 눈을 감아주시고 집중해주세요. TVN 45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 도로의 주행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속도 줄여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노현로 위로 교통량 많습니다. 노현 오거리에서 월산마을 지나 우수천교차로까지 양방향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연산로 신광 사거리에서 보건소 사거리 지나 이도광장 구간 양방향 부분 서행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종일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날씨 정보의 고미라였습니다. 네, 이거 눈을 안 감고 들으셨으면 꽤나 좀 서로가 민망한 상황일 거예요, 표정이. 눈을 감고 들으셨을 것 같고, 이제 눈치 좀 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제주에서 교통과 날씨를 전달하는 캐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송국에 출근을 해서 그날의 교통 상황과 날씨를 확인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해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요. 또 도내 각종 행사에 MC로 무대에 올라서 대중과 호흡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택시 기사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프라야 오늘 날씨 어때? 내일 놀러 갈 건데 내일 비 혹시 안 와? 라고 날씨를 묻는 연락을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다 감사하죠. 그리고 어디선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되면, 방송을 듣게 되면 연락을 한참 동안 안 하던 사람들도 안부를 물으면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제 녹음 파일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행사장 어디선가 너무 잘 보고 있어 라고 제가 진행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하던 사람들도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을 같이 좋아해주고 또 더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 그려나가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저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 지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라야, 일단 오롯이 너에게 집중을 좀 해봐. 스스로 편안하고 여유가 생겨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말고 우선 너부터 챙기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무언가 실패하게 되거나 또는 삶의 고비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이게 맞을까라고요.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제가 힘든 순간에는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외면하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제가 걱정했던 것들 또한 그 걱정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정말 별게 아닌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행복이 우선이 되었고 행복한 내가 되어야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아끼고 챙길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남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작년 한 해는요, 참 많은 분들이 많은 응원을 저에게 주셨고 또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된 해였는데요.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기운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연말 시상식에서요, 유재석 씨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남는데요. 당장의 대상 수상보다는 다음 주 녹화가 더 걱정이라고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올해 못 받더라도 내년에 받을 수 있고 또 내년에 못 받더라도 내후년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여유, 도전에 대한 여유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도전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매사에 급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2024년 마음껏 이루고 행복합시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행복합시다 외치는 거예요. 아셨죠? 반응이 좀 안 좋네요. 하나 둘 하면 행복합시다예요. 아, 제가 2024년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합시다. 괜찮나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외쳐보겠습니다. 2024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며칠 전에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현성이라는 배우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존경하는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현성아, 너는 이제부터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될 거야. 그동안은 혼자 신나게 타던 자전거에 이제는 동승자가 타게 되겠지.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전거를 타다가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오르막길이 힘들다고 페달을 놓아버리면 동승자들도 모두가 위험해지겠지. 그러다가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또 너무 쌩쌩 달리다 보면 마찬가지로 동승자들도 위험해지고 너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부터 주위 풍경도 천천히 살피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이분도요. 지금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 동승자분들이 다치지 않게 페달을 밟아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아들도 그 누구의 아빠도 아닌 나 고성근이란 이름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주위 풍경을 살피는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멋진 여행이 펼쳐질지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 소리로 고성근 강연자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네. 여기 나오니까 지금 아무도 안 보이네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원래 용띠죠? 네. 제가 용띠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저는 고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에게조차도 세세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시의 따위 같나요? 첫 따위 같나요? 아까 첫 따위 누구? 네, 저는 첫 따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시내에서 태어나서 별다른 고생을 안 한 줄 압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 아니냐는 말들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드리는데 저는 저기 그 대전 모슬포 아시죠? 네, 그 근처에 보면 영랑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집안 형편이 어땠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짐작 안 가세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2학년 겨울까지 아궁이에 불을 지폈었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야 저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야 연탄 보일러를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막내였을 뻔했는데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위로 형 2명이 먼저 어릴 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 친구분들 막내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느꼈을 마음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시거나 아프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은 지붕에서 떨어지시고 한 번은 4층에서 떨어지시면서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한쪽 팔은 지금도 다 펴지지 않으신 상태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4층에서 떨어지실 땐 합판 한 장이 같이 떨어졌는데 그 합판이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덕분으로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시기에 허리 디스크로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거의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허리 디스크가 큰 질병이 아닐 수도 있고 병원 치료를 잘 받으면 생활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희 집안 형편이나 시골이라는 지역적 환경상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셨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제가 병강해드리면서 병원에서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다시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지금 연세가 80대 중반이 되셨고 지금 치매기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간 보호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저도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찍은 부모님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적은 돈이라도 벌면서 부모님께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네 잡아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어릴 때부터 지네를 잡아다 팔면서 그것도 용돈으로 하고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주말에는 다른 집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요즘은 군인 병장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는 병장 월급이 13,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받으면 매달 동생들에게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어 보내면서 용돈 하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제 머릿속에는 빨리 커서 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들로 가득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학교 선택이나 직업 선택, 심지어는 결혼 선택까지도 제 생각보다는 집안의 상황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런 집안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가 27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10년 만에 이혼하게 되고 제가 어린 두 딸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아빠인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키우기로 하게 됐던 거고요. 누가 키우든 저는 아빠 역할은 다 하겠다고 하면서 키우게 됐는데 이혼한 지가 벌써 12년이 됐네요. 이 사진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딸과 같이 바람 쐬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어린 두 딸을 키울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면 좀 덜했을 텐데요. 딸이다 보니 그것도 둘이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손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는 어떤 모임이나 그 흔한 회식에도 가지 못했고요. 아침마다 작은 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때는 머리를 묶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머리를 잘 묶지를 못해서 아침 시간을 머리 묶는 데에만 시간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셋이서 같이 밥을 먹다가 셋이 같이 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었고, 애들이 이렇게 커서 큰 애는 원래 22살이 되었고요. 작은 애는 18살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딸들과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때로 한 번씩 차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제 엉덩이를 툭 치고 가곤 할 정도로 애들과는 거리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주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또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런저런 돈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은 또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그 시기에 제가 보이스피싱도 당하게 되고 벌금으로 큰 돈이 나가게 될 일도 생기고 또 빌려줬던 돈을 못 받게 되는 등등 안 좋은 일을 다시 또 한꺼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게도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참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못 믿게 되고,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고 제 목표를 향해서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갔고 다행히 몇 년 만에 자리를 다시 또 잘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서는 제가 지난 힘든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함께 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거울 삼아서 그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행복할 것만 같았던 관계도 시간도 인연도 결국은 끝이 나더군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도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고 제 자신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더 성숙해져 가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지만 제 마음은 더 닫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자신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아닌 가장 같은 마음으로 지내오고 학교 선택이나 직업 선택, 결혼 선택 등을 온전히 제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지 못하고 결혼해서는 이혼하게 되면서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게를 하면서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썼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이나 나를 돌보는 시간들은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에게로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의 그런 인생 삶의 과정과 상황,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저의 선택이었고 저의 인생이며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더 찾아가고 나에게 주는 보상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의 제 인생도 나를 더 찾아가고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나에게로 여행을 떠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요즘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독서 모임에 가고 있고 매주 책을 한두 권 정도씩 읽고 있는데요. 이런 독서 모임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서 저를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과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1년 전쯤에 밴드 활동하면서 공연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이 사진은 좀 왼쪽에 보시면 드럼 동호회 하면서 얼마 전에 공연했었던
때 찍은 사진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색소폰 동호회를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정기 연주회 때 사진과 얼마 전에 송년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쑥스러워서 좀 작게 올린 사진은 최근에 우통 벗고 찍은 사진이 없어서 좀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은 저 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 안 해도 평생 돈이 들어오는 연금성 수익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행히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과 더불어서 제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1년 반 전부터 공부하며 준비해오던 부동산 경매, 공매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에 대해서도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좋은 물건 낙찰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런 일들을 더 잘 펼쳐나가게 될 거라 예상이 되고 또 더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속에 기회가 있고 또 나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준비를 하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가 되었다면 기회를 더 잘 알아볼 수가 있고 또 그 기회를 더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어려서부터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왔지만 제 목표와 지금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챙기고 더 아껴주고 저를 위한 보상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기고 아끼고 사랑해주려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어떤 여행보다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더 즐겁고 행복할 거라 확신합니다. 멋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고성근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PPT 첫 페이지에 고성근 이름 위에 조그맣게 적힌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예리하시군요. 원장님이셔서. 재테크의 황제라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근데 고성근 선생님이 재테크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황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고성근 선생님 다 끝난 줄 아셨을 건데 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소폰의 황제 고성근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쟁이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쟁이를 함께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더라고요. 말쟁이 강연 콘서트 또한 함께하면서 저는 항상 무대 뒤나 앞에서 준비하는 부분이라던가 보조 역할만 했었지 이렇게 무대는 처음 서봅니다. 그래서 강연자 분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올해 40이라고 하는데 외모면 외모, 몸매, 실력이면 실력 어느 것 하나 20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20살을 좀 더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려나갈 드라마 같은 인생 스토리 제주 최고 미녀 오승하 강연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아입니다. 제가 뒤에서 우리 멘토님 소개 멘트를 듣는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신 우리 멘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벌써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조명 때문에 얼굴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네요. 네, 네, 벌써 작년이네요. 저는 2023년 4월에 처음 말쟁이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연초에 또 강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네. 사실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많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 MBTI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저는 MBTI가 I로 시작하는 내향형 인간이라서 좀 더 그러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쑥스러운 마음을 살짝 접어두고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그 강연 제목은요. 두 번째 20살입니다. 두 번째 20살. 말 그대로 저는 올해 40을 맞이했습니다. 39에서 40이 된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 뿐인데 이 40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 때문인지 왠지 갑자기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자리 숫자가 3에서 4가 되니까 갑자기 진짜 정말 중년인 것 같아서 내 청춘은 이렇게 다 지나갔나 싶어서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들었고 또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거워진 어깨만큼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살이라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40은 저에게 있어 두 번째 20살, 제 인생 2막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갓 20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느꼈던 설레임과 기대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저는 저의 두 번째 20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 인생 1막을 잠깐 되돌아보자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그다음 내 커리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정말 제 감정에 그 순간순간에 정말 충실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미래 진학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정작 대학 입시 때는 일반 문과대학을 가게 되면서 사실 졸업을 앞두고도
별다른 꿈이 없는 좀 시시한 재미없는 그런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김주아 앵커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그 김주아 앵커의 인터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눈에 김주아 앵커에게 반해서 앞으로 내 직업은 바로 이거다. 나도 김주아 앵커처럼 멋있는 앵커가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저의 꿈은 아나운서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한 줄을 더 채워보고자 저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주 진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구체적으로 그 아나운서와 앵커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그리고 방송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알아보던 차에 또 우연히 기상캐스터 공채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렀던 시험에서 덜컥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급하게 제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거듭된 우연과 행운 덕분에 제주에서 기상캐스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 생활을 하면서 아직은 사그라들지 않은 저의 아나운서와 앵커에 대한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또래 제 친구들이나 이제 선후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른, 어찌 보면 어린 나이였던 25살에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하여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기상캐스터를 그만두게 되고 제 삶의 터전을 제주에서 경기도 일산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산에서 저는 27살의 첫째를, 29살의 둘째를 낳아서 기상캐스터 오승아가 앵커 오승아, 아나운서 오승아가 아니라 엄마 오승아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었던 저의 미래의 그림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가 처음 바랬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저의 삶을 이어나갔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생이 되었을 즈음 무렵에 저는 직업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했던 직업이 아니고요. 그때 그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직업은 비서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직을 하면서 엄마 오승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때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면 나는 지금쯤 앵커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네, 그런데 제가 비서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삶이 싫거나 힘들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웠고요. 또 지금도 살짝 아쉬운 감을 떨칠 수는 없는데 제가 비서직으로 근무할 때 굉장히 월급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생활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이랬던 건 아니었지만 뭔가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이 느껴지고 공허함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점점 더 나이를 들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의 일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고 일산에서의 삶을 정리해 아이들 방학에 맞추어 제주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모모할 정도로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은 어땠냐면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이대로 생을 마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저는 정말 빠르고 쉽고 단순하게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게도 제가 제주에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저는 코로나 창궐 직전에 프리로 활동이 가능한 조건으로 기획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요. 또 제주는 지역사회인데 저는 연고가 없는 부산 출신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처럼 그렇게 제 생각처럼 쉽게 무대는 저한테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온 결과 요즘에 저는 행사가 끝난 후에 클라이언트 분들께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 행사가 다른 행사로 또 이어지는 그래서 사회자로서 병아리티를 벗어나 안녕하세요. 저는 MC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오승환입니다. 라고 어디 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누구나 자타공인하는 중견 사회자가 되려면 또 멀고 먼 실력이지만 저는 지금 한 칸 한 칸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정상까지 가기에 저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꼈던 점은요. 얼마 전에 1월 5일에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딸아이가 본인의 진로는 미술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은 미술이기 때문에 예고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대견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나이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찬찬히 노력해 온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중요한 결정들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너무 결정해왔던 것은 아니었나? 라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었던 선택과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금은 평범하지 않았던 제 인생 일막의 그런 경험들을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저에게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인생 2막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가 바라는 저의 앞날을 조금 더 진지하게 충분히 진지하게 임해왔다고 나중에 3막에서 인생에서 오승환을 돌아봤을 때 나 스스로에게 정말 조금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2024년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게 앞으로 다가올 행운과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부단한 노력과 공부와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룬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쟁이 강연 또한 그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쟁이 강연 원고를 작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멋진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은미 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말쟁이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 시작될 오승아의 제 인생 2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실 정말 첫 무대에 설 때도 떨지 않았거든요. 뭘 몰라서 또 안 떨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 지금 이렇게 좀 바들바들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네, 용기 내서 이렇게 강연에 참가하게 된 걸 너무나 잘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 냈던 용기를 바탕으로 2024년 열심히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요즘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말쟁이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죠. 저는 원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매일 울면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톡톡히 50년 만에 효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된 거죠. 마지막 강연자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너무나도 열정적인 김영미 강연자님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디자인은 브라질의 태양처럼 따뜻하고 화려하게 빛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어떻게 빛나는 순간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지금 웰다잉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23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를 했고요. 2 자녀를 키우고 출가시키고 아주 예쁜 손녀를 둔 할머니 김영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해서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3년째 거주 중으로 저의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행복을 선물하는 노후 설계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40여 년 서울서만 살았습니다. IMF로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헤매이게 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2000년 브라질로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낯선 땅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제3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을 아십니까? 브라질은 어느 오렌지 광고 회사의 문구가 있어요. 잘 선별된 오렌지를 두고 하는 말, 따봉. 기억해 주시네요. 그 따봉의 언어를 쓰는 나라이고요. 삼바 축제, 커피, 아마존 열대우림,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른 비행기로 30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이 패션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또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좋아했기에 무작정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시듯이 2 자녀를 키워야 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가 있듯이 패션도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다른 패션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중3의 나이에 낯선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큰딸은 학교 다녀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일쑤였습니다.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11살 아들이 굶고 학교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렇게 10년, 15년 열심히 달려왔더니 다행히도 사업장은 안정이 되어갔고 세계 어느 곳이든 패션을 선도하는 곳이면 파리, 뉴욕, 영국, 바르셀로나 1년에 4-5번씩 출장을 다녔습니다. 샘플 작업하고 또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여행하기 좋아하시는 파리를 가서도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백화점, 옷가게, 도매시장만 다녔습니다. 그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도 옷가게만 수십 개 들어가고 옷사진만 몇백 장을 찍었더라고요. 이번에 멘토님이 그 여행 왔던 사진 없으세요? 하는데 정말 제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사진 찍으러 한번 가야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아이들을 최고의 학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요. 큰딸은 패션스쿨을 졸업했고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브라질 경제 구조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정권이 바뀌고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중국 교민들이 10만 명 이상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패션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 교민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시작된 것이죠. 10년, 20년 한 계단 한 계단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사업장이 내려가는 데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적자를 받고 건물 한 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상의 끝에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퇴가 된 것이죠. 쉴 새 없이 달려만 오던 시간 속에서 내 시계만 멈췄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자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제가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요일날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제가 엄마가 대학교 졸업하실 때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효도 못한 아쉬움 그런 마음이 커서 어르신들 뵈러 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을 방문해보면 커다란 집에 덩그러니 혼자 계시고 아무하고도 한국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난 노후에 저렇게 늙어가기 싫다. 저런 모습이 내 모습이어서는 안 될 거야. 아마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고 또 한국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한국 땅에서 살게 해준 우리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큰딸 주연이, 아들 주영이, 우리 사위 우준이, 예쁜 사랑이, 자성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요. 할머니가 25년도 2월 달에 갈 거예요. 그때는 추억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머, 왜 가족도 없이 혼자서 사세요? 참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세요. 외국에서는 아무도 제 나이를 안 물어봤어요. 또 바빠갖고 나이를 좀 헤아리지도 못했어요. 산수 잘 못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어머,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남의 일처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주가 아름답고 제주를 좀 배우고 살고 싶어서 제주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주의 역사, 문화, 섬이야기. 노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탐나도서관을 놀이터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학장님이 상도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워커홀릭, 일하던 습관, 뭔가 해야겠다는 거를 못 버려가지고 또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왔는데 삶에 지쳐있다는 것도 모르다가 어느 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걸 알기에 저에게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삶을 덜어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고 내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좀 풍부해진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제주 바닷가를 걸어보기도 하고 보통은 1시간이면 오르는 윗세오름을 저는 천천히 느리게 3시간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흔들리는 소리가 저한테 전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혼자면 어때? 혼자라도 멋지게 살면 되지. 그럼 어때라는 자신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녀도 키워야 하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대화 안 통하는 남편하고 어린 아들 하나 더 키우다 위로하시면서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나 자신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으시죠?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는 숙제처럼 거쳐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해요. 바쁘게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어도 이력서에 빈칸을 가득 채울 수 있어도 그놈의 나이 때문에 나이를 물어보면서 이력서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일상, 바쁘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저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죠? 네, 어떻게 5분의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많이 아쉬우신가요? 네. 아, 그러면 아쉬우신 분들은 1년 뒤에 말쟁이 강연 콘서트에 그때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한 2분 정도 더 데리고 오시면 제가 선물 더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주제 나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 앞으로 강연 콘서트는 우리 계속 할 거니까요.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미서비스 아카데미로 문의하면 되죠. 네, 원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5명의 강연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자분들과 멘토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강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멘토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실 우리 강연자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가족 여러분들이나 아는 지인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제주도에 안 계셔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라고들 걱정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고 보니 여러분들이 가족인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당백으로 박수와 환호성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된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씨분들. 또한 지금 얼굴을 보면요 다음에 갔었을 때 이 얼굴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신을 시켜주신 고준영, 김소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 너무나 풍성하게 강연 콘서트 장을 만들어주신 3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장우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PPT 작업하느라고 역시 일주일 이상 잠을 못 잔 분이 저 위에서 계세요. 이문수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자나깨나 정말 많이 고생해주신 양기수 총무님 그리고 이치현수 지부님께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액션 100배로 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다들 잘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하고 살아서 항상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우리 남편분